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실한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실한 네. 김 선생입니다. 뭐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찾아보시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상식, 매너, 유머, 외모, 뭐 다. 네, 그렇다고 합시다. 자, 한 달에 한 번 고정으로 저희가 내부자 둘을 모셨어요. 그 지난번 파일럿 방송이 정말 뜨거운 사랑 받았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영화계 내부자 둘.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극장에 계시거나 뭐 요렇게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분들이 영화계 내부자라고 그분들만 내부자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섭외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섭외 응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고 뭐 이렇게 직역을 조금씩 넓혀갈 생각을 하고 저희가 준비 중이니까. 그럼요. 다른 분들은 아직 안 나오신 것 뿐이고요. 저분들을 시작으로 이제 다른 내부자들이 나오실 겁니다. 네. 라는 바람으로 가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달에 있었던 영화, 그리고 뭐 그 다음 달에 있을 기대작,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뭐 속사정, 뭐 뒷얘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챙겨서 내부자들을 모셔가지고 준비를 할 테니까. 네. 그건 하여튼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야, 이거 녹음하면서 저 봤는데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공식 매체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네.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 말에 그 달에 있었던 영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있을 기대작 뭐 이런 걸 다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죠. 뭐 속 얘기, 뒷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달까지 있었던 영화를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2부에서 내부자 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릴게요. 김프로쇼 광고자가 몇 개 비어 있습니다. 그만해 이제. 빨리 연락 주세요. 지금이 찬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찾아뵐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배우 허정도입니다. 네, 내부자 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쌈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쌈장입니다. 네, 막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장입니다. 저희 지난 12월에 파일럿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정 가즈아! 다시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이 성원에 힘입어 파일럿 프로그램 끝났고 고정 편성이 되었다는 거. 네. 그래서 매달 월말에 그 달에 있는 영화를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지난 한 달 영화계 어땠나? 내부자들이 보는 뭐 이런 속사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 번씩 정리해드리는 코너를 할까 합니다. 드디어 이제 고정 코너가 됐으니까. 네. 야, 참 김프로쇼 나날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열심히 한번. 두 분들 표정은 걸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우울해진데 지금. 네, 이럴수록 저희가 이제 본업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들긴 혹시 있는데 주변에서 방송 출연하신 다음에 얘기하거나 알아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알았는지 어떤 분이 전화를 하시더니만 저랑 막 대화를 하시다가 막판에 그러시는 거예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무슨 소리시지? 그리고 그냥 웃으시면서 끊었어요. 업계분이셨나요? 어깨분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살짝 아찔하셨겠는데요. 네. 우리 막장님은 그런 일 없으셨고요. 저는 최측근에 계신 분이 이제 잠자기 전에 항상 이런 거 들으시는데 듣다 벌떡 일어났다고. 그분도 업계분이신가요? 그렇죠. 이 김프로쇼가 은근히 업계분들이 들으시는구나. 많이 주시하고 계시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더더욱 이 방송은 자, 저분들의 밥줄이 저희한테 달릴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알 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좀 두려워지는 느낌이 좀. 이런다고 그런다고 이 수위를 낮추시거나 뻔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고정이 없어집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면 지난 12월 말 1월 이렇게 지금이 어떻게 영화계로 보면은 제일 큰 장이잖아요. 그렇죠. 대목장. 네. 요 한 달을 이렇게 쫙 보시는 게
약간 어쨌건 1년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를 한번 싹 친 건데.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할 때는 대작 3개가 개봉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 대작들 얘기부터 하고 좀 지나가죠. 일단 12월 시장 재밌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영화 쪽에서는 항상 생각했던 게, 큰 영화 3편은 항상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3편이 있고, 그 다음에 외화 큰 영화들이 한 편 정도씩 나왔거든요. 그게 보면은 이제 뭐, 라라랜드라든지,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어바웃 타임이라든지 이렇게 나왔는데, 없었어요, 올해. 아, 외화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쇼맨이 있었는데 생각만큼은 안 들었던 거죠. 150이 안 됐죠. 네. 한 129만, 330만 정도 되고 있는데 원래 한 300만은 다 넘었었거든요. 한 편 정도는 300만 넘는 스코어가 나왔는데 그렇죠. 한국 영화가 3편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강한 영화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하나가 대박이 나고 하나가 이제 BEP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하나는 사라지고 사라지고 매우 슬퍼하면서 사라지시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고 3개가 너무 세서 완전히 통일시켜 버린. 그래서 외화가 아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었다고. 12월은 거의 이제 극장에서 한국 영화밖에 거의 볼 수 없었던 시장이었었던 것 같고 그랬죠. 그 3개 덕분에 사실은 극장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고요. 작년 스코어도 2억 명이 넘어가는 그 스코어가 나왔고.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년도 목표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그 조금 이제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그러네요. 목표치가 세져서 그만큼 더 많이 달려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연말에 스코어를 달성해버리면 내년 경영 계획을 세울 때 항상 그 이상, 그렇죠. 15% 이상. 그렇죠. 뭐 이래야 돼. 저희가 가끔 술자리에서 이제 관계자들이랑 이게 술자리 마실 때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다 대박 좋아하시죠. 근데 딱 하는 얘기가 이제 한 1차 가고 2차 정도 돼서 진솔한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은 하는 얘기가 BEP 넘기고 적절하게 하다가 사라지는 게 생명 연장이 좋아. 너무 대박을 치면 그렇죠. 또 기대치가 또 높아지니까. 또 모든 직장인의 마찬가지예요. 길게 가야 돼요. 왜냐면 직장인이 만약에 영화가 정말 잘 됐어요. 근데 그게 솔직히 내 사업은 아니니까 물론 이제 내 사업인 분들이 몇 분이 계시지만 그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다 월급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받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얘기하신 대로 좀 길게 가는 게 낫죠.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막장님이 건물주론을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영화 잘 모르겠다 이제. 아무튼 뭐 3편 중에 만약에 재밌는 거 좀 얘기해 보자면 일단 신과 함께가 사실 시사를 한 다음에 반응이 조금 많이 갈렸었거든요. 요거를 처음부터 조금 얘기를 하면 일단 예고편이 나왔을 때 예고편 얘기 먼저 해야겠죠. 신과 함께. 그렇죠. 거의 재앙에 가까웠었죠. 그래요? 중국 영화다. 그렇지. 촉산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왜냐면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렇죠. 너무 높았거든요. 사실 그때 관계자들 분들 거의 다 헉했을 겁니다. 예고편 봤을 때 헉했는데. 나중에 본편 때는 또 그러죠. 약간 분위기가 올라갔죠. 본편 때는 완전 180도 달라졌죠. 시사를 하고 나서. 시사 반응이 좋았고 마지막에 이제 울리는 대목에서 뭐 다들 많이 보셨으니까 1,300만 이상 보셨으니까 한 30분을 저는 눈을 뜨고 있고 제 감정을 울고 있지 않는데 눈이 눈물이 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야, 이 기분은 뭐지? 이게 뭐지? 이러면 반칙패. 이게 제가 여태까지 봤던 영화 중에 딱 3번이 있었는데 요번 게 신관계가 그랬었고 그 전께 국제시장이었었고, 그 전께 7번방이었었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얘기냐면 시사장을 나오면서 제가 요렇게 말씀드리면 됐으니까 그럴 거야라고 하지만 이거 증거가 있거든요. 제 카톡 나눈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롯데가 한 번도 여태까지 1,000만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롯데 1,000만 영화가 나온다면 그거는 신과 함께일 것이다. 롯데가 한 번도 없었나요? 네, 요번에 처음인데 대박으로 지금도 아직도 상영하고 있으니까. 경사졌네. 경사가 났습니다. 처음 했는데 지금 한국 영화 역사상 3번째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주일 전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전이라 스코어 자체는 이제 일주일 지나면 더 올라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스코어는 1,360만입니다. 맞습니다. 신과 함께 저희가 작년에 다룰 때 황대리까지 4명이 했었잖아. 그렇죠. 1,500만을 간다고 예언을 제가 방송에 대놓고 했어요. 모셔야겠는데요? 심지어 그거를 에피소드 제목으로 썼냐 이놈아. 1,500만 할까요? 네, 1,500만은 저는 뭐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 요거 몇 개를 더 맞추시면은
그 방송도 하시고 겸업으로 그 영화 스코어 점집을 하세요. 저희가 그런 얘기 잘 될 거예요. 정말 잘 될 거예요. 영화 스코어를 잘 맞추면 야, 영화 스코어 날짜 언제 가야 돼? 스코어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와서 데이터를 공부할 게 아니라 미아리로 가자. 가가지고 저기 선생님 하나 만나서 그 성신여대 그 건너편에 점집들 있잖아요. 많죠. 예전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었거든요. 그 실제로 점집을 가는. 실제로 스코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집을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야, 있어. 근데 그만큼 사실은 이게 약간 도박가드 같은 사업이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사실. 절박함에 이제 가는 건데 그거 진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하나 열게요. 네, 그러면은 다른 점집들은 막 이렇게 그 탱화 이런 거 있잖아. 영화 포스터로. 영화 포스터로.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가 녹음할 때는 요 새 대작이 나오기 직전이어서 이제 다들 시사 보시고 와가지고 반응이 어떨 것인가 이런 얘기를 아주 잠깐씩만 했었거든요. 모두 다 예상하신 만큼 나왔나요? 스코어들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좀 저는 강철비가 조금 더 잘 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영화를 딱 볼 때 두 가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재밌었나 재미없었나. 예, 그래서 재밌었다. 왜냐면 저는 그냥 영화를 보는데 막 작품성 막 이런 눈보다는 거의 그냥 똑같이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맨날 농담으로 하는 게 나는 가문의 영광이 제일 좋다. 라는 얘기 나중에 제가 이 배극기에 떠나기 전에 가문의 영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고 저는 사실 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첫 주에 때 주말에 좌점률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50%를 찍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2주차 때 스크린 수가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좀, 신과 함께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약간 반대로 조금 주춤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보셨었어요? 예상권? 속으로? 저 한 500만 정도? 예, 그 정도 봤었었죠. 신과 함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들었고요. 예, 일단 눈물이 나오니까 한 7, 800만은 갈 수도 있겠다. 근데 1987이 세니까 1987에 끊겨서 한 6, 700만도 가능한 약간 그런 약간 느낌으로 봤는데 그 1987을 넘어서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신과 함께가. 지려밟고 가죠. 지려밟고 가시더라고요. 1, 2, 3등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순서는 신과 함께가 1987이 바뀐 것 같고요. 그 강철비는 뭐 뒤에 있었던 것 같고 1987은 반대로 한 1, 200만 정도가 덜 든 거죠. 제 생각보다는. 저는 좀 반대였었거든요. 이제 1987 시사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엄청 끝나고선 사람들이 막 박수도 나오고 정말 관계자 박수가 아니라 정말 관람 진심 어린 박수. 그래서 분명히 그 진심 어린 박수에는 공감이 갔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어쨌거나 운동권 됐을 때 얘기다 보니까 요즘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2030 여자분들이 주타켓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분들이 최루탄 냄새를 모르거든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때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고산상부터가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렇고, 그 밑에는 솔직히 조금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작자가 그 최루탄 속에 강동원 배우님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의 한 수였죠. 네, 신의 한 수였죠. 저는 사실 1987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약간 저는 적게 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공감이 과연 이들을 끌어낼 것인가, 젊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끌어낼 것인가가 의문이었는데, 뭐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스코어를 보고 매일 이 통계치를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진짜 영화판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을 내야 되죠. 내야 돼. 한 3번만 제대로 맞추시면 거기 문전성시를 읽을 겁니다. 그다음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렇게 12월을 대작들 아주 한국 영화 세계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동안에 위대한 쇼맨이 그냥 빌빌거리면서 노래는 좋았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이거 겨울 성수기 포맷이거든요. 12월에 음악, 외화, 그쵸. 대작. 그냥 기본 300만.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사대주의는 아닌데 그 위대한 쇼맨은 진짜 모든 미국의 영화사들의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들 그걸로 딱 만든 영화 같거든요, 약간. 그리고 이제 제작진과 뭐 음악 감독이나 이런 게 또 운명적으로 또 잘 맞았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쇼맨이 근데 그럼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됐나요? 아니, 미국에서도 그렇게 썩 잘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획이 잘 안 먹혔네. 안 먹힌 거죠. 생각보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 김프로는 위대한 쇼맨 되게 좋아했잖아. 저는 생각 없이 가서 봤거든요. 사실 전 기대치가 너무 낮았어요. 포스터 자체가 일단 잘 모르겠어. 휴잭맨이 뭘 들고 있는데 스타일 아니야?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근데 저는 사실 그 SNS에 돌아다니는 FX 루나입니까?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좋으니까
노래 들으러 그냥 가면 되겠다 하는 정말 아무 기대 없이 갔는데 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사실 기대작이 하나 있었죠. 스타워즈가 있었잖아요. 12월 14일 날. 근데 그건 그냥 우리나라에서 스타워즈가 그렇게 잘 되질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장르들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위대한 쇼맨 만약에 좀 아쉬운 점 하나를 또 보자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요즘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쇼맨은 이게 보시면 포스터가 그 음악이 들어가고 그런 뮤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안 들지. 왜냐하면 뭔지 모르겠어. 조금해서 그래요.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시잖아요. 그럼 그게 보여요. 다 있어. 이렇게 딱 확대해서 지금 만약에 그러네. 청취하시는 분들은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작게 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포스터의 느낌이. 달라. 예, 미니 사이즈의 포스터 때는 그냥 휴잭맨 하나만 딱 보이고 손만 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해리포터의 느낌이 나는데 약간. 예, 이거를 포스터로 크게 보면 거기에 춤추는 그림, 그 모습 그리고 뒤에 아름다운 여인들 그리고 밑에 관객들 그래서 쇼라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크게 해서 포스터를 잘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핸드폰으로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았어요. 썸네일 사이즈만 한 거 딱 보이니까 그렇죠. 저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있지 않았을까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을 그렇게 지나고 1월이 오면서 어땠을까? 나름대로 이제 기대작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다운사이징 같은 거. 저는 너무 기대를 했는데. 최고 기대작이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고 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기대에 충족시켜준다는 그건 대단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엄청난 영화고. 마케팅을 그쪽 방향으로 하신 것 같아요. 가볍게 마케팅을 하신 것 같고, 예고편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죠, 사실. 보면은, 그거에서 사실 시사 때 저는 막 뛰쳐가서 왜냐하면 이건 너무 기대했던 영화라 봤는데, 멈칫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닌데. 저는 약간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영화가 좋고 재밌는 영화가 많은 게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운사이징은 일단 영화 자체도 재미가 없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인식의 한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볼까를 할 때 세 작품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재밌는 영화 뭐야 그랬을 때 하나, 둘, 세 개까지는 괜찮은데 4개, 5개로 넘어가면 뒤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국산 영화 3편이 그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1월 달까지 넘어오니까 그 외에 다른 영화를 볼 생각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3편 하면은 여전히 우리나라 영화 3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에는 그렇게 딱 눈에 띄는 작품이 별로 없지 않나요? 결국엔 1987이 1월달 영화처럼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진과 함께도 사실 1월달 영화처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1월달에 진짜 제가 보기엔 승자는 메이즈 러너죠. 메이즈 러너. 코코도 잘하고 있죠. 코코도 잘 된 거고. 왜냐면 작년에 했던 모아나에 비해서 뭐 최종 스코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모아나보다는 높은 스코어가 나온 거니까. 메이즈 러너가 지금 현재 스코어가 140만이고. 코코는 190만이니까. 근데 주만지도 의외로 스코어가 좋구나. 생각보다 많이 봤네요, 그래도. 드웨인 존슨 나온 영화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안 된 게 별로 없어요. 드웨인 존슨. 우리나라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약간 햄버거 많이 먹고 피트니스 가서 이렇게 단백질 뭐 먹고 이렇게 운동하신 분 그런 느낌인데 되게 우리나라랑 안 맞는 느낌인데 생각보다 영화들이 다 잘 됐어요. 미국 마동석. 약간 저도 미국 만동석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분노의 질주 잘 됐었죠. 그렇죠. 모아나도 뭐 물론 목소리만 하셨지만 모아나도 했었고. 모아나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코코 설명하실 때 모아나 스코어를 넘었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못 넘었습니다. 모아나가 230만. 아직은 못 넘었어요. 근데 이제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충분히. 충분히 되는. 그리고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다 잘 됐어요. 그러네요. 1월 작품 중에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이 작품은 괜찮다 생각보다 뭐 작품성이든 흥행이든 하셨던 작품이 있나요? 없습니다. 너무 단호한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뭐 너무 아트 영화처럼 나오긴 한 것 같은데 다키스트 아워가 좀 신기했었어요. 이게 너무 안 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았으면 뭐 킹스 스피치나 뭐 그런 실화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미테이션 게임이나 물론 뭐 소재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딱히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그 덩케르크의 약간 후광 그렇죠. 있는데. 그리고 덩케르크에서 영화 속에서 보이진 않았지만 그 커맨드 센터가 지금 다키스트 아워가 지금 막 하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된 게 저는 좀 신기했었긴 했거든요. 이게 저희가 다키스트 아워를 김프로쇼에서 이제 다뤘거든요. 광고도 하고. 근데 영화를 둘 다 봤잖아. 영화 되게 괜찮더라고. 영화는 잘 만들었죠. 그래서 보니까 상영관을 배정을 되게 못 받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보고 싶어도 볼 시간과 상영관이 잘 없더라고요. 네, 노력을 많이 해야 볼 수 있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지 저녁에 주무시지 않든지. 이게 다 1987이랑 신과 함께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 후폭풍이다. 그렇죠.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스크린에 직접 극장에 가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워. 저는 이 영화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는 해도 웰메이드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굉장히 칭찬하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저도 생각보다는 괜찮게 봤고 워낙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된 게 약간 시기를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어요. 시기는 잘못한 것 같아요. 다키스타워는 참 좋은 영화인데 괜찮은데 지적이고. 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그냥 영화만을 잘 만들어서 되는 것도 또 아니니까 네. 걸었는데 누가 같이 걸리는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이 편차가 심하니까 대진운이 중요하죠. 이게 또 TV 편성처럼 그때 탄력 있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한 번 정해놓으면 그냥 죽으나 사나 그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출발이 한 2달 전 그 정도부터 출발을 하는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안 팔리면 뭐 다른 이벤트도 하고 매대도 바꿔보고 뭐 매대도 바꿔보고 뭐 색깔도 좀 바꿔보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영화는 한 번 스타트하면 개봉할 때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가야 돼. 네.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두 분. 네, 한국 영화들은 어떻습니까? 1월 달에 지금 뭐 개봉을 했거나 할 예정이거나 한 영화들. 했던 거 중에 뭐 그것만이 내 세상이 했던 거고 그게 작년에였나요? 현빈 나왔던 영화? 공조. 네, 공조. 네. 그 같은 제작사인데 딱 그 날짜에 비슷하게 딱 넣은 거거든요, 이게. 예. 근데 생각만큼은 좀 스코어가 안 나오는 느낌은 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그 내용도 내용이 있으면 내용보다는 저는 박정민이라는 배우 뭐 워낙 연기를 잘한다고 하지만 요번에 제가 본 그 자폐 환자에 대한 뭐 장애우에 대한 그런 연기 최강인 것 같았어요. 네. 넌 정말 그 사람이구나. 물론 모든 사람이 워낙 박정민 배우 연기 잘한다고 하지만 저게 배우구나라고 한번 느꼈고 이병헌 배우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거기에다 뭐 정말 선수급인 윤여정 선생님까지 나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감동은 역시 한지민의 미모. 좋았습니다. 네. 근데 스코어가 좀 아쉽네요. 영화에서 가장 이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역할이 2개가 있다고 물론 뭐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연기자분이 얘기하신 얘기 중에 2가지가 있는데 그게 형사 역할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그 역할하고 그 2개를 했을 때 딱 그 연기력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박정민 배우가 딱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연기 너무 잘했지.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피아노도 실제로 피아노 그렇게 열심히 쳤다고 연습해가지고 그러고. 진짜 잘 치고. 야, 이거 안 봤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궁금하네. 어떻게 했나. 라이언 고슬링보다 더 잘 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그 연주는 따로 입힌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근데 피아노를 진짜 잘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쳤더라고. 근데 배우들이 뭐 연기를 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할 때 보통은 다 연습을 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그 노력을 하고 느낌을 익숙하게 느껴야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저는 이병헌 배우도 그렇고 박정민 배우도 그렇고 그 영화 안에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남자 둘이 이렇게 케미가 있는 영화들이 밝고 생각보다는 괜찮겠다 했는데 이 상위권 영화들이 조금 너무 힘이 세서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이게 1등까지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는 요게 사실 궁금해서 잭스키스 18. 네. 무슨 생각으로 저런 영화를 만들게 되나 영화업계는. 근데 그거는 저 영화계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냥 기획용을 하신 거고 일종의 팬 서비스인가요? 컨텐츠의 다각화를 통해서 물건들을 팔아먹기에 조금 더 좋으니까. 저는 이게 흥행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서 건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CGV에서 이제 단독으로 개봉을 했는데 그 정도 규모의 요 정도 스코어 한 25,000명 나온 거면은 25,000이면 이건 흥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키스타워가 15,000이야. 그러니까 한 약 1.8배 이상 좋은 작품으로 인식되었다라고 이제 상업적으로 좋은 작품으로 인식된 그런 왜냐면 되게 일본에서 많이 하는 것들인데 뭐 출판이 있고 일단 어떤 배우가 있으면 그 배우를 키우기 위해서 일단 음악을 시키고 연기를 시키고
그런 뭐 DVD를 팔고 네. 굿즈를 팔고 뭐 이렇게 쭉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배우의 생명력이 오래 가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YG도 뭐 그만큼의 어떤 대기업의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CGV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사이즈를 한번 테스트 해본 거구나. 네. 전 뭐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예. 그렇죠. 25,000명이나 진성 팬들이니까. 그럼요. 와가지고, 예전에 이게 한 몇 년 전이긴 한데 인피니티가 진짜 거의 독보적이었었어요. 네. 예. 인피니티의 어떤 공연 실황, 뭐 3D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한 거의 5만씩 들었었어요 그때는. 예. 상영관에서. 예, 상영관에서. 그럼 지금 워너원이나 방탄소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굳이 5만 들으려고 그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주 전에 녹음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미 이제 뭐 개봉을 한 다음인데, 염력이라는 작품이 사실상 최대 기대작. 1월 중에는 이제 최대 기대작인데, 두 분은 이미 시사를 보셨고, 그래서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 재밌게 듣겠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지만, 이미 스코어가 나온 상태에서 보시는 거거든요. 네. 첫날 스코어를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 아, 이거 밥줄이랑 연관이 있네요? 이거 못 맞추면 이제 큰일 나는 것 같은. 아니요, 저희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냥 나름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면서. 근거만 네. 근거만 얘기하면 제시하면 되는 되니까. 거니까. 네. 이게 어떠셨어요? 일단 시사를 보셨는데. 일단 저는 직업 자체가 이제 촬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첫날 스코어는 어떨까요? 일단 기대치가 저는 높다고 보고요. 사람들이 부산행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감독님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높죠. 네. 저도 사실은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개봉하자마자 이렇게 할인까지 해주는데 안 볼 이유가 없어요. 어. 네. 120에서 30만 석 정도의 좌석을 확보할 것 같고요. 좌석이. 네, 좌석, 총 좌석이 그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 좌석들을 얼마나 채워주느냐를 봤을 때 저는 한 40에서 45%까지도 첫날 채워줄 수 있다. 퍼센테이지. 그렇죠. 그러면 대략으로만 봤을 때도 50만 명 이상은 첫날? 첫날 첫날 50만. 50만 평일에 이야. 보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쌈장님은 첫날 50만. 50만. 네. 50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여기 그 음악 알죠? 진품 명품 음악. 이게 원래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그 한국 영화였으면 그냥 뭐 전작도 뭐 없었고 그냥 좋은 배우들 써서 개봉하는 영화였으면 약 한 40만 정도, 예, 혹은 30만 요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요분은 기다리고 있다.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 설득력 있어요. 예, 오케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신과 함께와 정확하게는 이렇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시그널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생각보다 신과 함께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쓰나미 같은 느낌은 아니어서 일반적인 문화의 날의 1등 좌점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40만 정도 봅니다. 40만. 네네네. 10만 차이가 나네요. 옛날에 부산행은 어땠나요? 33% 정도. 33%. 부산행은 첫날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유료 시사했을 때 네. 그게 아마 91%인가 나왔을 거예요. 네. 91%. 다 찬 거죠. 사실은 그거는 왜냐면은 이제 좌석이 다찬 연동되다 거예요. 보지 않으니까 네. 한 석씩 비어 있는 자리니까요. 네. 굿자 써 있으면 다 찬 겁니다. 네. 부산행은 초반 분위기가 확실히 그랬던 엄청 기억이 좋았었어요. 났어요. 엄청 좋았어요. 네, 첫날이 엄청 너무 좋았었어요. 높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연상호 감독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 영화 시장에서 안 하는 그러니까 높은 BEP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게 이제 부산행으로 어쨌든 좀비라는 거를 한번 해본 거고 투자자들이 좀 금기시하는 소재들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로 된 거고 저는 염력도 뭐 그 신과 함께나 부산행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데 기대감은 확실히 높고 이 영화 자체가 지금 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초능력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대놓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예. 그거 강동원이 나오기는 한번 했었잖아요. 초능력자.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렇게 뭘 이렇게 강동원인가? 든 건 아니었었고요. 예. 그 눈으로 했었죠, 눈으로. 이건 사실 제목 강동원은 자체가 얼굴로 한 좀 거지. 제목 자체가 일단 염력이잖아. 예. 뭐 하자는 거지? 궁금한 게 제목 잘 줬죠. 네. 네, 제목 잘 줬고 포스터도 상당히 멋있다고 봅니다. 네. 네, 멋있게 잘 뽑았어요. 저는 초능력자나 뭐 아까 얘기하셨던 영화들이 하고는 싶은데 살짝 사이드로 돌아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전면전에서 딱 대놓고 한 느낌. 그냥 포스터 자체가 서울 시내에 그 류승룡 배우님 그냥 떠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그래도 아랑 잠풍 대작전 이런 거랑 방송실에 계세요? 뭐 그. 그렇죠.
근데 그거 예고편 보면 뭐 장풍 이렇게 쏘는데 뭐 이렇게 치마 날리고 약간 이런 느낌인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화상고도 있었습니다. 화상고. 화상고 있었네. 화상고가 있었네. 화상고가 있었죠. 그 돈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영화들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약간 만화 보는 것 같은 기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염력은 본격 그런 실사 염력 영화. 네. 그렇죠. 생활 그리고 밀착형 총력. 그런 영화들이 히어로물은 아니었었죠. 네. 네. 이거는 약간 히어로물에 저는 가깝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첫날 스코어는 이제 50만, 40만 이렇게 이제 찍으셨는데, 그러면 최종 스코어가 중요하니까. 최종 스코어. 또 여기 민감합니다. 네. 점집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를 그렇지. 보면은. 네. 네. 막장님 먼저 하시죠. 저 먼저. 네, 저는 멘트 준비했습니다, 벌써. 저는, 근데 이게 또 적게 불러도 안 되고, 많이 불러도 안 되고, 근데 이게, 그냥 저는 어중간하게 부르려고요. 네, 한 400만 정도 봅니다. 400만? 네. 오우, 그래도 뭐. 네. 어중간하게 부르셨네요. 네. 왜냐면, 뒤에 더 들 수도 있는데, 설 영화들이 이렇게 쭉 뒤에 포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배수의 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신관계처럼 이렇게 밟고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장기 상영을 할 만큼 밟고 넘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저는 막힐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쌈장님부터. 1000만원 조금 힘들 것 같다. 잘 피해갔다. 그럼 저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1000만이 넘기 힘들 것 같다. 사실 10만이 들어도 1000만이 안 된 거고. 너무 갭이 크지 않습니까? 많은 걸 함의하고 500만을 있는데. 기준으로 넘는다 안 넘는다 그거만 해주시죠. 그럼. 저는 이게 청소년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얼마나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폭이 커요. 이게 좀 작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저는 사실 막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400만 정도의 사이즈를 보고 있는데 대신에 플러스 시킬 요소가 뭐가 있느냐. 학생들이 보고선 만약에 열광을 해준다.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큰 되지 않을까. 중고생들 눈에 눈높이가 맞는다. 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중고생들 눈에 이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400만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저희는 이제 아직 못 봤으니까 작품을.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실 때는 이미 개봉해가지고 보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저희만 궁금하니까. 보고 맞춰보고 싶다 나도.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 했던 영화 중에 연가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 애들이 생각보다 꽂혀요. 그러니까 곱등이가 먼저냐 연가시가 먼저냐. 네. 그 이상한 걸로 되게 싸워요. 그래서 난리였어. 네. 중학생 애들이 진짜 그거 가지고 난리였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염이 먼저냐, 력이 먼저냐. 이렇게 되면서. 근데 염력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 아니다. 궁금하다. 사실 연가시 때는 그 이제 제작하신 제작사 대표님이 계속 충무로에서 영화는 열심히 만드셨는데 이걸로 생각 못하게 터져왔다. 그렇죠. 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 근데 그때 이동진 평론가하고 김태훈 씨하고 두 분이 이제 할 때인데 영화는 수다도 한참 할 때인데 무지하게 깠거든요. 도대체 많이 깠어요. 너덜너덜하게 깠는데 스코어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재밌지 않았나요? 저는 재밌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 지난 얘기니까 투자 배급사 거기 계신 분들조차도 사실 쉽지 않다고 얘기했던 영화였었어요.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 또 기대했던 것보다는 왜냐면 이제 부산행에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또 이거 1000만 가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그렇지 않군요. 뭐 그런 전망은 또 아니시네요. 설 연휴 때 무슨 영화들이 있나요, 그러면? 설 라인업으로? 일단 골든 슬럼버. 강동원 씨 나오는 골든 슬럼버인데 그 일본 영화 리메이크. 예. 근데 저는 이제 예고편에서 일단 다 웬만큼 보여준 것 같아요. 도심 속을 질주하는 강동원 씨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렇게 쭉쭉쭉 터져나가잖아요. 예. 딱 설 영화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흥부가 있죠. 흥부. 네. 흥부. 롯데에서 배급하는 흥부가 있고, 그 전주에가 이제 그 김주혁 씨의 유작이고. 예. 아무래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부도 생각보다 그 소재 자체는 가족이 볼만한 소재니까 사실 만만치는 않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신과 함께를 했던 배급사의 다음 작품이니까 기대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외화는 없나요, 외화는? 외화는 있죠. 모든 배급사들이 다들 피하고 싶은. 올드머니? 디즈니의 블랙팬서가. 블랙팬서가 있구나.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 작품이 준비 쉽지 중에 않다. 있고, 그 전주에도 그리고 항상
히트를 쳤던 명절에는 코미디, 조선 명탐정이. 그렇죠. 그 시리즈가 저는 굉장히 기본빵은 한다. 예고편이 상당히 재밌게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막 두 분 뭐 춤추고 그러고. 그게 되게 이슈가 된 거예요. 이거 춤추는 팔 똥똥똥똥 하면서 춤추는 게 자꾸 그거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팬서가 이게 부산에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지금 부산 팬서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2층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플랜카드 지금도 계속 붙여놓고 계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티가 날 것 같아요. 우리 막 하다가 이 영화 나왔다, 저 영화 나왔다고 막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그냥 나오고 있는. 아니,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그게 우리 방송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청취자들도 다 거기에 적응되겠습니다. 청취자들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서. 예전에 어벤져스였는데 상암에서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아직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네, 있어요. 우리 동네 나왔다, 막 이러면은 좀. 히어로물을 보는데 한글 간판이 보이는 거에 대한 약간 뭐 그런. 희열감이 있죠. 야, 설 라인업이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 뭐 관객들 입장에서 볼거리 많으니까. 좋겠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막. 그리고 요거는 뭐 한번 얘기해드려야죠. 그래도 포리너라고 성룡 영화가 또 나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룡. 근데 생각보다 박스오피스가 되게 좋았었어요. 미국에서. 설이 우리가 2월 10 며칠? 2월 중순이에요. 중순이죠. 15일 뭐 그건 15일입니다. 15일부터 시작이고요. 15, 16, 17 고 수목금 딱이잖아요. 해외 소식을 잠깐 드리면 그때는 이제 베를린 영화제가 기간입니다. 그때가. 대부분의 수입사는 이제 베를린에 가 계시죠. 어떻게 뭐 가시나요? 그것까지 말하면 이제 저는 누군지 탄론하는 거예요. 촬영하시는 분이라 굳이 안 가셔도 굳이 돼요. 촬영하는데 거기까지. 그렇죠. 자, 1월달 한국 영화들 보면 몇 작품이 있기는 있거든요. 1급 기밀이라는 작품도 있고, 그리고 저희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개봉한 비바바룰라. 근데 이건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이 이제 등장한 영화인데. 약간 꽃보다 할배 영화판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오늘 개봉했죠? 오늘 개봉했는데, 그 시사회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랬어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감동 깊게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나이가 어린 분들은 덜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극명하게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스코어는 현재까지는 좋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좋다고 예상하시나요? 물론 배급하시는 회사에서는 피해가시는 느낌. 아니 회사에서는 높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뭐 100만 이상 막 이렇게 보시겠지만 소정의 성과는 저는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신이 보낸 사람이란 영화를 처음 그 영화계에 등장을 하셨어요. 김인권 씨가 김인권 씨 주연이었었고 생각보다 많이 봤던데요. 43만 명인가 봤던데. 그게 이제 그 종교 영화였었고요. 사실 그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였고 교인분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약간 뭐 삼천포일 수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 관객 동원력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교회 분들은 이렇게 뭐 딱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쫙 와가지고 약간 조직적인 게 있어요. 기본 3, 40만이요. 기본 3, 40만. 터지면은 바로 보장입니다. 터진 보장. 아무튼 그런 힘들이 있어서 뭐 좀 잘 된 것도 있고요. 그 날짜가 되게 괜찮아.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역발상적인 날짜였었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개봉했어요. 이제 극장에서는 조금 우려를 했죠. 아니,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우울하고 종교영화 같은 영화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좋았었고, 그래서 이제 요걸 발판으로 정소민 씨랑 아빠와 딸 그 체인지 되는 아빠와 딸. 그것도 근데 한 60만 넘었어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세 번째 거 하시는 거고, 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조금 너무 가지 않았을까. 이번 기획은 넘어간 거다. 네. 비바바룰라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요게 차라리 한 2, 3년 전에 개봉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꽃보다 할배나 뭐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슈가 있었으니까. 근데 요것도 마지막 이제 끝에 가면 요것도 생각보다 잘 됐다. 요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뭐 저희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이제 그것보다는 확실히 덜 될 거니까. 저는 예전에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나왔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영화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거는 거의
레전드 같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160만인가 봤거든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항상 거론이 됩니다. 항상 약간 거론돼요. 어르신분들 나오는 배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유사작. 네. 유사작은 항상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법바룰라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요거는 조금 밝게 풀었으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코드가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요게 그 라스베가스인가 하는 할아버지들 막판에 이렇게 라스베가스 가서 막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생각보다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국이니까 전 잘 됐다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이제 뭐 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약간 미국적인 냄새가 있는데 그게 약간 쿨하게 딱 받아지면 좋은데 비바바룰라 같은 영화는 그 여기 할아버지들 3명이서 뭐 비키니 입고 있는 여자들이랑 이렇게 같이 춤추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 정서가 조금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약간 우리나라 한국 정서에서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영화는 이런 영화가 텍스트가 아닐까. 라고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그리고 강풀 원작이 워낙 원작이 메가 히트했던 웹툰이기도 그렇죠. 하고 기본적으로 홍보가 자체가 출발이 다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양성 영화를 한번 얘기해 보려면 패터슨을 보고 싶은데 패터슨이 지금 봐도 일주일 전이긴 하지만 5만을 넘겼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선방하고 더 잘하면 후방도 할 수 있는. 후방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선방하고 후방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패터슨 얘기를 왕왕 저희 이제 청취자들 모니터링을 쭉 해보면 나머지 어차피 뭐 큰 영화들 얘기인데 다양성 영화 얘기할 때는 거의 패터슨으로 약간 대동단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영화들 보면은 이제 이슈가 딱 되면 너도 나도 이제 워낙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일부러라도 찾아보시더라고요. 언제 또 이게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 그리고 원더. 원더가 원더. 또 20만 훌쩍 넘고. 근데 원더 같은 경우도 지금 손익분기점에 지금 절반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50% 손실인 상황. 야. 원더는 사실 엄청 수입하시는 쪽에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됐어요. 아, 그린나라에서. 그렇죠. 명가죠. 좋은 작품의 명가. 그린나라. 패터슨도 그린나라입니다. 100만 정도도 맨 처음에는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니까 그 성수기에 들어간 거죠. 한번 도전을 크게 한번 가신 거죠. 그거에는 이게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예고편을 볼 때 보통 이제 예고편을 보면서 볼까 말까를 거의 굳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고편을 볼 때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더 드셨고. 살짝 덜 들더라고요. 덜 들었죠. 이게 무슨 얘기 할 건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리고 보면 당연히 감동적일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거를 꼭까지는 아닌 굳히기 실패.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누르기에서 약간 빠진 느낌이 있었죠. 이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어떤 항상 딜레마일 건데 이거를 영화 그 상태 그대로 전달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뭔가 감정을 주입시킬 거냐 그 두 가지 중에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감정을 주입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죠. 감동을 조금만 더 줬어도 그럼요. 왜냐면 것 같아요. 신과 함께는 감동을 본편에서도 주입시키고 예고편에서도 주입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심플하게 사람들이 그냥 딱 느낀 거라고 보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12월하고 1월 시장에 가장 큰 문제는 그 아까 말씀하신 세 큰 영화가 너무 힘이 세서 이제 다른 영화들이 사실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다 잡아 먹어버려 그냥. 그렇죠. 세 편 합치면은 2,500 거의 500만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누군가 가끔씩 비유를 하는데 이게 쓰나미가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살짝 때릴 때가 있고 이렇게 한번 말아서 때릴 때가 있고 진짜 건물을 덮칠 정도로 이렇게 크게 와서 때릴 때가 있는데 1987도 거의 1000만 영에 가까운 어떤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두 영화가 거의 1000만에 가까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건물을 때리는 정도의 지금 해일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그냥 쉬는 게 답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막장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번 주에는 소나기 오면 피해라. 그리고 이번 주는 이번에는 쓰나미 오면은 또 피해라. 어디서 들으세요? 그거는 뭐 무식하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던진 건데 이렇게 심하게 받으시면. 아무튼 아니 같은 분하고 만나는 분들인데 제가요? 저 촬영하는데요? 아니, 저한테 대물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쓰나미가 올 때 그 앞에 파라솔 피고 장사했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사실 이제 영화를 가끔씩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볼만한 한국 영화 3개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그렇죠. 텐데 근데 이제 영화를 그보다 조금 더 좋아해서 극장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긴 하죠.
이미 봤는데 그렇죠. 본 영화 너무 계속 있으니까 딴 영화들 좀 보고 싶은데 뭐 찾아보려면 시간대가 너무 그렇죠. 힘들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 IPTV로 많이 보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예.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예. 요즘은 약간 그 부가판권이 예전에는 극장이 98% 이러고 부가판권 1, 2% 이랬는데 많이 좀 그 전보다는 좀 올라왔나요? 영화 배급하고 나면 부가판권을 몇 퍼센트 정도까지 수익을 보세요? 요즘 많이 내려갔죠, 반대로. 그죠? 그래요? 그쵸. 네, 많이 내려갔죠. 예전에는 뭐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해외에서 영화를 수입해 오면 거의 수입가에 근접하게끔도 부가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금액에 대한 문제인 건데 어떤 극장과 부가판권에 대한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부가판권의 어떤 절대 금액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영화가 되게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양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다 아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영화 경쟁작 편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큰 영화랑 봤을 때 한 반반? 미국 그 오리지널 영화들이 500편을 개봉하면 실제로 다양성 영화는 또 500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500편 한국 영화나 메이저 영화가 개봉을 하면 수입 영화가 뭐 1100편 막 이렇게 개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봉 편수가 너무 많은 거죠. 부가도 근데 이 극장에 있는 영화들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부가를 안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대로 가니까. 똑같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이 다 쪼개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예전에는 부가판권으로 1억의 가치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5천도 안 되는 가치가 돼버린. 예. 이해됐도 많아졌고. 네네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IPTV를 틀어도 사실은 무슨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될지 고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예전에 꼭 보고 싶었다 하고 지나간 영화가 있었는데 찾아보면 생각이 안 나. 그렇지. 그리고 너무 보면, 많아 앞에 뭐가. 보면 하나도 볼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에 막 돌리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또 2월달 말에 또 뵐 텐데 향후 이제 한 달 정도 우리 극장가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은 설 대목을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그렇죠. 가장 큰 화두인 거죠. 설 대목에서 과연 그 시장. 그렇죠. 설이죠. 이게 설 전주에 개봉한 조선명탐정이나 설에 개봉하는 골든슬럼버랑 흥부나 다 그들만의 전략이 있거든요. 지금 그들은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먼저 가고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설주에 개봉을 하고 이런 모든 전략. 거기에 염력까지. 염력도 분명히 설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누가 과연 이길 것이냐. 그건 다음 주에. 다음번에. 다음번에. 아니, 다음 달엔 이미 결과 나왔는데 뭘. 그러니까 다음 달은 우리가 한참 떠들었던 거의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 그렇죠. 제가 엔딩을 말한 건데 망했습니다. 뭘 도전해보려고 잘 안 되네요 이게. 역시 촬영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뭔가를 머릿속에 하시려고 강물을 타야 돼요. 자꾸 거슬러 올라가려면 안 돼. 모터보트 한번 딱 돌려보려다가 돌아가지 않네요. 다음번에 할 때 아카데미 수상작 맞추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 안 그래도 아카데미 쫙 후보작 보고선 누가 뭐 받을지 막 이런 얘기를 사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미 결정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음번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 개봉하는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염력만 너무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인시디어스 같이 개봉합니다. 공포 영화. 인시디어스 같이 개봉하고 또 하나 또 우리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올더머니. 올더머니. 그렇죠. 올더머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하시나 봐요. 제가 아까 우리라고 그랬나요? 네. 아무튼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더머니 같은 경우에는 유괴 사건. 아니 이왕 하실 거면 다 얘기를 해주시지. 12솔저스도 있잖아요. 12솔저스도 있나요? 근데 그건 CGV하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12솔저스는 단독으로 이제 개봉을 하는 거고 올더머니는 유괴 사건. 게티 3세 유괴 사건으로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잘하시네요. 관심이 있어요. 제가 리들리 스콧 감독님 엄청 광팬이어가지고 광팬이어서 관심이 있습니다. 촬영하신 건 아니죠? 네, 제가 촬영은 못했고 예고편을 자세히 봤더니만 영화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고 진정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올더머니. 우리나라 영화는 염력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는 올더머니 요 두 개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 염력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조금 덜인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확인해 봐야 되는 저는 거니까요. 그 약간 이제 뭐 일반인 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뭐 영화를 조금 많이 보신 분들은 그 영화 정보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요거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나오겠구나. 뭐 어떤 뭐 그런 약간의 포인트들은 분명히 그 예고편보다는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더머니는 그렇게 기대했던 영화는 아니었었는데 보니까 조금 기대감이 생기는 영화긴 하더라고요. 네. 영화 정보 프로그램을 거기 보면 그냥 예고편보다 클립을 되게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다 영화사에서 그렇게 써도 된다고 주는 거겠죠? 그렇죠. 네. 어떤 거는 보면 야, 저것만 봐도 되겠다 싶은 영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은 그런 영화 어쩔 수 없죠. 뭐 영화 태생이 그런 거니까. 저는 이제 영화는 그 애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키가 작은 애가 이렇게 뭐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큰 애가 유전자가 키가 큰 애가 있을 거고 작은 애가 있을 거고 뭐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이제 엄친아처럼 뭔가 이렇게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있을 거고 없는 애가 있을 거고. 근데 없는데 개봉일을 잘 잡아서 뭐 어떤 시기를 잘 타서 잘 되는 영화들이 있고. 있죠. 예. 테이큰이라고. 예. 그게 사실 그때 유영철 유괴 사건인가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냥 거기서 그냥 끝이었던 거죠. 예, 그게 막 사회적 바람도 불고 뭐 9시 뉴스에서 계속 테이큰 자료 화면 보여주고. 그렇죠. 봤더니 영화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고. 사실 리암 니슨 리암 니슨의 재발견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영화가. 그 이후에 계속 액션 영화 잘 됐으니까.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계세요. 계속 힘드시니까. 리암 니슨 영화들에서는 계속 가족들이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컴퓨터 개봉했네요. 그렇죠. 컴퓨터. 그분의 그 재발견 영화가 이제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컴퓨터 하시고 물러나시지 않을까. 다 하셨어요 이제. 아니 근데 한 2개 남아 있을 거예요. 계약해 놓은 게. 아직도? 아니 뭐 물어내야 돼. 이번엔 옷을 뛰어야 돼. 네. 기차에서 뛰었는데 이제. 이 이후부터는 약간 버거워 보일 것 같은데 액션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저희가 1월달, 12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거까지 한번 이렇게 살짝 전망을 해봤는데요. 다음 달 말에 오실 때는 이제 설 판도를 딱 결정지은 강자가 하나 뭐 있겠죠. 누군가 있을 거고. 한두 명 있겠지. 네. 그러면 2월달에는 그래도 이제 설 특수가 있으니까 설 특수를 노린 영화들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미난 얘기들을 한 번씩 좀 들어보고요. 또 그 다음 달에 찾아오는 그때부터는 약간 비수기 아닙니까? 3월 달부터 이제 비수기가 시작되죠. 네. 3월 달부터.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쨌든 영화는 맞춰보기 게임 한 번씩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코어? 아니 스코어까지는 아니고. 승자? 승자가 누굴까? 그렇지. 네. 설 연휴에. 설 연휴의 승자. 네, 많은 작품들 중에서 그래도 1등을 찍을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1등만 찍죠. 순서 나열했다가. 1등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1등만 하겠습니다. 1등만. 요게 1등만. 좀 제일 잘 될 것 같다. 자, 우리 쌈장님. 저는 스코어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조선 명탐정이 1000만 좀 모자르는 스코어로. 1000만은 좀 안 될 것 같지만 조선 명탐정이 1위 할 것 같습니다. 호방한 또 촬영 그 스케일답게 말씀해 주시네요. 저는 일단 외환은 뺄게요. 외환 빼고 한국 영화만 봤을 때 골든 슬럼버가 제일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강동원. 김프로는? 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따라가면 묻어가면 뭐하니까 저는 이제 김주혁의 한 표로 얹겠습니다. 흥부. 또 김주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렇죠. 김주혁이 설이고 명절이고 만약 가족들하고 가서 근데 가족들하고 볼 내용인가? 네. 그래요? 볼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막 옛날에 방자전처럼 뭐. 그런 거 아니죠? 방자전 가족이랑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닌 건가요? 그래요? 때로 보다가 가족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 이게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예전에 그 파네미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길레르모 델토로. 쉐이프 오브 워터 감독인 길레르모 델토로 감독인데 아마 길레르모 델토로 감독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마케팅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약간 아동 영화처럼 약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나. 애들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다 울고 나와가지고 충분히 그럴 만하죠. 난리가 났었죠. 제가 카메라 장비 때문에 AS를 받으러 이제 어쩌면 베를린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갔다가 이제 출장 잘 갔다가 오면은 거기 어떤 일인데 뭐 상가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베를린 그 공구상가 쪽. 그렇죠. 그 카메라가 독일제가 좋잖아요. 그렇죠. 가서 있으면 이제 내용 같은 거 주워 들은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잘 있게. 갈무리 좀 해오시고. 자, 김 선생. 저는 조선 명탐정인데 스코어가 650만에서 700만 못 미치는 정도로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요게 맞으면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녀야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평을 해야 되지. 이건 아니야. 아니 영화 보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죠. 포스터만 보고 하는 거죠. 지금 흥보는 포스터도 없지 않나요? 흥보만 뽕 나왔나요? 요게 맞으면 요게 맞으면 진짜로 저희가 팟캐스트를 따로 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던졌던 것 같잖아. 여태까지 했던 건 다 나름 분석을 해서 던진 숫자들이었는데. 자, 이번 달에 그래서 뭐 한국 영화 또 외국 영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달에도 모셔가지고 뭐 영화계 뒷이야기들을 뒷담화라고 하는 줄 알았어. 어휴, 그 사람 참. 의식의 뒷담화가 나쁜 말은 아닌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네. 뒷담화는 별론데 담화는 괜찮죠. 아무튼 영화계 뒷얘기들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반응 많이 해주시고 두 분한테도 하여튼 응원을 할 방법이 없겠지만 하여튼 게시판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혹시 이 목소리 들은 거 누군지 알겠다 싶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모르는 척 해주세요. 좀. 굳이 까지 맙시다. 네. 네. 반드시 아침 일찍 좀 카톡 좀 안 했어요.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제발. 네. 뭘 잘 들었다는 거야? 자,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내부자 두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